예, 민주당 총선기획단의 황희두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. 이 총선기획단 하면은 저는 이제 정치부 기자로 출입도 해보고 했으니까 대략 어떤 일을 하는지 짐작은 될 텐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총선기획단 일단 기획 이렇게 들어가면 뭔가 좀 디자인하고 전체적인 전략을 짜고 뭐 그런 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황 의원이 어쨌든 쭉 회의도 참석하고 할 텐데 총선기획단 는 이런 곳이다.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. 뭐 되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총선을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게 그냥 기존에 해왔던 걸 그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시대가 변한 것도 있을 거고 그 지점에서 또 각자의 생각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네.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모아서 내년 총선의 전반적인 컨셉이라든지 네. 최근에 그 민주당에서 막 청년 패키지를 또 냈어요.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엄청나게 심도 깊게 토론하는 막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네. 전반적으로 어쨌든 그 총선의 큰 그림을 좀 그리는 네. 그런 곳이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. 그 중에서 그 황 의원의 역할은 뭡니까? 저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들어왔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그 사정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거랑 별개로 그냥 제가 외부에서 바라본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그 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 그리고 또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되게 많은 메시지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 지점에서 제가 바라는 점, 뭐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좀 젊은 층의 감성, 젊은 층의 시각에서 바라본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들어가서 막상 보니까 밖에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과 직접 이제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회의도 하고 뭐 의견도 내고 할 텐데 그때의 느낌은 어때요? 정말 저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바쁘게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상상 이상으로 정말 대단하신 분들 같더라고요. 왜냐면 정말 토론을 한번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엄청나게 그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네. 상상 이상으로 깊어지거든요, 이게. 예.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모든 사람의 뜻을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. 그걸 이제 조율하는 건데 네. 그런 지점에서 막 그 윤호중 총장님께서도 굉장히 그런 걸 정리를 되게 잘하신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외로도 정말 그 위원님들의 목소리나 이런 게 하나 공감 안 가는 게 없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뭐 하는가, 뭐 저는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 밖에서 더 한 발 떨어져서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정치 혐오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봤을지가 너무나 저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또 그 최근에 그 전국 청년위원회나 전국 대학생위원회랑 좀 자주 만나고 있어요.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. 막 진짜 잠도 못 자고 계속 돌아다니는데 외부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뭐 나타나서 체감하는 게 없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느끼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내가 알릴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정말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지금 총선기획단 차원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총선기획단이 가장 어떤 고민하는 지점이라고 할까? 그 부분이 어디라고 보세요? 아무래도 되게 뭐 이런 미래 그다음에 뭐 이런 뭐 혁신 뭐 이런 키워드들도 뭐 공정 이런 키워드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청년과 또 여성의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이 회의를 하면서도 정말 많이 느껴졌습니다.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막 뱉는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정말로 그 어떻게 보면 저도 청년으로서 막 되게 공감 가는 부분도 많고 외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. 너가 청년이면 가서 세게 얘기를 해야 된다.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시고 근데 어쨌든 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현실적이란 말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외면하고 있었구나.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막 요즘 되게 막 꼰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. 나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. 그래서 정말 놀랐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친구들한테 내부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청년으로서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그 당연히 막 눈치를 최대한 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? 뭐 그게 꼭 뭐 세대가 됐든 젠더가 됐든 그냥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좀 대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다 보면 그러면서 어쨌든 또 공감도 이끌어내야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이 든 것 같습니다. 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이라 너무 민주당의 우호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? 이게
저도 이제 아이들 키우고 있는데 보면은 어쨌든 지금 이제 황현 같은 경우는 Z세대에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아까 뭐 윤호중 총장도 얘기했지만 거기는 586 쪽이니까 상당히 뭐 다른 분들도 이 세대차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가서 회의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야 이건 좀 이거 뭐 아닌 것 같다. 이건 내가 좀 꼭 얘기해야 되겠다. 뭐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. 저는 그 뭐 하나만 뭐 여러 가지 그 청년이라도 개인마다 그 차이가 있겠지만 유튜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때 꼭 이 당내뿐만 아니라 그냥 좀 기존의 어떤 그 많이 이렇게 세팅이 된 그런 좀 체계적인 곳에 가면 항상 부딪히는 지점이 있더라고요. 뭐냐면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시청자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이런 거에 좀 익숙해 계신 분들 이게 개인이 됐든 어떤 집단이 됐든 어떤 뭐 그런 걸 보면 이 철저하게 그 세팅이 하나하나 되게 섬세하게 돼 있는 거예요. 뭐 5분에 뭐 하고 기존에 그러니까 방송처럼. 근데 그 지점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.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 당이나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런 거에 익숙해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지점에서 조금 요즘 이제 왜 그러면은 이 젊은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왜 이렇게 유튜브에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지 그리고 또 펭수가 요즘 뜨고 있잖아요. 그 안에 저는 되게 많은 철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점에서 이런 요즘 트렌드, 그러니까 어린애들만 관심을 가진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왜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렇게 단기간에 막 100만 구독자를 돌파했는지를 좀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저는 해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이건 당을 다 떠나서 모든 좀 기성세대 분들이나 뭐 아니면은 이런 관계된 분들한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. 이 아까 뭐 이 당에서 이제 청년이라든지 여성 이런 쪽에 관심을 진정성 있게 갖고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동안에 뭐 여론조사 이런 거 보면 특히 20대 남성들이 좀 뭐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결과도 나오고 뭐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뭐 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특히 20대 청년 중에서도 뭐 남성 쪽을 좀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까 뭐 이런 논의도 좀 하고 하나요? 뭐 이런 아무래도 요즘 가장 이 치열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각자의 그 이야기는 되게 많이 나오고 막 그거에 대한 각자의 또 대안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또 여기서 제가 어떻게 다 막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말 많은 상상 이상으로 많은 대화가 오가고 있고 저도 거기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지점에서 어쨌든 또 정치라는 게 이 개인의 의견을 무조건 다 이렇게 관철시킬 수는 없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게 또 어찌됐든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면서 저도 되게 이해도 하면서 또 되게 어떻게 그러면 그 다음 대안을 모색할까는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보통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586들이 이제 자리를 비켜줘야 된다. 특히 2030 세대가 정치권에 많이 진출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이른바 세대 교체론 내지는 청년 세대의 정치 진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원래 근데 정치를 좀 정치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까? 저는 사실 아예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안 하는 쪽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할 생각 없다 계속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근데 그 기획단에 합류를 하게 됐어요? 이 기획을 해서 뭔가 어쨌든 제가 게이민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싶은 부분이랑 청년으로서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랑 그리고 그런 틀을 좀 깨고 싶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. 아무래도 제가 기존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한 엘리트들이 또 정치를 한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사실상 정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고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와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가지고 그냥 만약 기회가 된다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목소리를 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저는 유튜브 활동하면 어떨까 그리고 밖에서 뭐 사회 활동도 하고 막 목소리에 대해 사회 운동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여러 가지 오해라든가 또 아니면 왜곡된 부분들을 좀 전달을 하는 이게 그래서 그 가교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전 밖에서 계속 젊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되게 많은 걸 배우거든요, 저는. 근데 이 현실 정치라는 건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필요한데
저는 그 역할보다는 이제 밖에서 이 정치라는 게 나쁜 게 아니다. 그러니까 사실 당을 떠나서 그들의 입장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을 젊은 친구들한테 요즘 중고등학교 특히 강의를 다니면서 친해지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새로운 시선도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기존의 정치권과 이 새로운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하고 또 그것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직접 그러면은 뭐 선거에 출마하거나 이럴 생각은 지금은 없는 건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그것보다는 정치권과의 관계 속에서 정치권 외곽에서 정치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게 현재의 소망. 예, 뭐 예를 들자면 뭐 김어준 총수나 유시민 이사장님처럼 밖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 현실 정치를 저보다도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제가 봐도 보여가지고 그런 분들이 그런 데 가시고 저는 밖에서 이런 정치에 대한 편견을 좀 깨고 싶었어요. 뭐냐면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 정치를 하려고 한다 이런 게 또 강하게 이게 박혀 있더라고요. 저도 그러다 보니까 너 당연히 정치할 거잖아 라는 얘기를 쉽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로 현실 정치를 하셔야 될 분들이 편견에 이렇게 갇힌 채 정치권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담감 때문에 못 가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걸 한번 끊어줄 필요도 있겠다. 물론 제가 혼자서 끊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누가 봐도 정치를 할 것처럼 가는데 저는 이제 밖에서 이런 활동한다면 어쨌든 선택지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많아진다면 그리고 그런 게 좀 알려진다면 결국에는 이 현실 정치에 뛰어든 사람들이 아, 그 이유가 있겠구나 정도만이라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정당과 인연을 맺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. 예. 원래는 그래서 밖에서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,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에 대한 내용이나, 그러니까 정치권이 아예 분리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누군가는 어쨌든 좀, 뭔가 좀 연결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뭐 욕바지 역할이라고 막 사람들도 얘기하는데, 정말 저는 그런, 어쨌든 욕이라도 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술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어떤 주장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편하게 욕하는 거 전 다 그럴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어쨌든 생각이 다 다르고 그 사이에서 그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현실 정치고 그냥 우리의 삶인데 유독 보면은 뭐 연애 아니면 뭐 게임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. 근데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다 보면 남남처럼 지내야 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. 물론 막 엄청 싸우지만 연애 가치관에서도 많이 싸우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냥 그 별개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면 마치 진짜 막 전쟁을 해야 될 것처럼 그러니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편하게 욕을 하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그런 부분에 생각 안 맞아서 답답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그 다름을 어느 순간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. 그렇군요.